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의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피가 마른다는 분도 있고, 정말 조마조마해서 하루하루 정말 숨쉬기가 어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 그리고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는 거,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강일원 전 재판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강일원 들어봤죠? 사실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주심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그때 5대 3이었는데 말이죠. 이 강일원 전 재판관이 8대 0으로 그렇게 탄핵 인용으로 몰고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주심을 맡았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말이죠, 이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실력도 있고 그리고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상당히 그래도 우호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인물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 강일원 전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일원 재판관이 말이죠, 몇 번에 걸쳐서 매일경제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칼럼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헌법재판소는 저렇게 우편송달, 발송송달을 했을까? 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도 안 줬을까? 왜 변론 기일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일괄기일로 정했을까? 그 다음에 왜 그 검찰의 그 조서를 갖다가 만연히 갖다가 증거로 썼을까? 또 지금 그 헌재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그렇게 보장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그 90분 정도로 그냥 증인신문을 제한한다든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피고인 입장에서, 피소추인 입장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나 많은 절차적 아쉬움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관은 이 헌법재판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뭡니까? 그거는 말이죠, 실체적인 문제로 갈 수도 없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각하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절차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거죠. 의결 절차에서는 내란죄를 집어넣는데 이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막상 말이죠, 이 내란죄를 철회한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절차적인 문제죠. 이것이 처음에 부각됐을 때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뭘 했어야 되냐면 바로 부적법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큰 절차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실은 정계선이라든지 이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기피 신청을 했을 때 말이죠, 어떤 그걸 받아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회피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 내지는 그런 어떤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다짐,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그리고 회피를 해달라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그야말로 묵살해버렸죠.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그거를 거의 받아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해서 말이죠, 이 서버 검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거의 4번을 신청했죠. 거의 거부해버렸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지금 강일원 전 재판관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더 퍼블릭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강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8대 0 인용을 이끌었다는 논란에 휘말려서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그렇게 또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는 않지만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서 말이죠, 1월 19일과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일원 전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법 절차의 문제다. 이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수사 기록, 이런 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거를 증거로 갖다 썼다는 점, 사법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점 등에 대한 헌재의 분명한 법적 근거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 탄핵 심판 절차 문제,
그러니까 수사 절차의 문제,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 그 다음에 피소추인 윤 대통령 측이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법 5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51조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나 지금 무죄니까, 나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이 헌재 재판을 정지해달라. 나 형사재판 받고 오겠다. 이거를 몇 번이나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헌재 심판 절차를 제가 형사재판 받고 올 때까지 정지해 주십시오. 손준성 검사는 들어줬거든요. 손준성 검사는 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윤 대통령 안 들어줍니까? 이거를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채택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내란죄 사건이 경찰에 있다는 점,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 내란죄 부분이 철회가 됐는데 왜 이거를 법적 근거,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할 수 있는 건지, 철회한다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명하는 이런 것을 왜 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절차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피소추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헌재법 51조 적용을 배제했는지, 그 다음에 피소추인 측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일원이가 제대로 말하고 있네요. 강일원이가 제대로 말하고 있네요. 강전 재판관은 말이죠. 먼저 사법 절차 문제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럼 공수처가 수사하려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지 않느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다. 그 설득력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논란을 자초한 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 아니 김용희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왜 대통령은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말이죠.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기재했는데 왜 이걸 철회했느냐. 이거를 강일원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건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를 강일원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주요 탄핵 사유 철회가 가능한지 헌법이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는데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제법 51조 이거는 적용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중에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내란죄로 이게 무죄가 나오면 만약에 윤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해 놓고 나서 무죄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전 재판관은 말이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증거로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없는데 왜 이걸 갖다가 지금 문제 삼지 않는지,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피소추인이 헌재법 51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상황에서 왜 이 점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일원 재판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이런 강일원 재판관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헌재법 51조 다시 말해서 내란죄가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고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란죄가 철회됐는데 왜 계속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 조서를 갖다가 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는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지금 만연히 증거로 쓰고 있는 건지. 여기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말한 사람, 검찰에서 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그 사람이 같이 똑같은 말을 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그냥 만연히 갖다 증거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갖다 태클을 걸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강일원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냈던 강일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백마탄 지금 구세주가 되나요? 강신업 TV입니다.